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3부로 넘어갈까요? 3부 넘어가죠. 네. 11시 20분이네요. 네.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3부는 플레이오프 프리뷰죠. 네, 플레이오프 프리뷰 한번 해보죠. 네. 네. 이희진 기자가 넥센 담당을 했고요. 제가 이제 뭐 SK 담당이니까, 네, 그래서 두 팀에 뭐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SK 롱패딩 얼마인가요? 글쎄, 한 물어볼까요? 10만 원 넘을 것 같은데요? 32만 원. 너무 비싸다. 못 봤어요.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비싸요. 풀업 재밌겠다. 단세시비님. 네. 형 이제 삭세형이에요. 문학동. 예, 감사합니다. 이 뭐야. 10개. 삭삭해님 10개.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야. 그냥 방송합시다. 자. 오늘 미디어 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선발 투수도 다 결정이 됐죠. 1선발. 네. 네. 켈리 선수와. 아니요? 죄송합니다. 김광현 선수와. 너 왜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김광현 선수하고. 네. 브리검 선수. 네. 저는 브리검 선수는 좀 의외였어요. 브리검 선수 같은 경우에는 4일을 쉬고 등판하게 되는데. 해커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 기사에 오타가 좀 많았죠. 어떤 기사에만. 넥슨 해커라고 제목에 급하게 기자들이 수정한다고 했는데 브리검이 4일 쉬고 5일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5일 쉬고 6일 쉬고 이렇게 등판하는 경기가 좀 더 많았다고 해요. 네. 4일 쉬고 그리고 지금 직전 등판에서 100개 이상을 던진 상황에서 4일 쉬고 5일째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장성석 감독은 일단 우리의 에이스고 우리의 에이스가 1선발로 나가는 게 맞다라는 의미였다고 그렇게 미디어데이에서 공개를 하셨는데 약간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리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준 플레이오프가 4차전에서 끝났을 때 어떤 식으로 너가 1선발로 간다. 선발을 가는지 미리 다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4일 쉬고 5일째 나온다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SK는 김강현 선수가 1선발이 됐죠. 내일 경기인데 김강현 선수 저는 제가 취재를 2번 갔다 왔어요. 그 SK 취재를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기간 동안에 2번을 갔다 왔는데 SK는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마지막까지 김강현이나 켈리냐를 놓고 힐만 감독이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강현 선수가 좀 나가게 됐어요. 저는 단 한편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이정우 선수하고 이태근 선수가 좀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이 김강현 선수에 되게 강했던 선수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이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김강현 선수는 일단 불펜으로 안 쓴다고 했기 때문에 1선발로 박아놓고 거기서 쭉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일단 SK 선발 로테이션은 좀 이따 다시 좀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1차전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혜진 기자하고 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선발 같은 경우에는 SK는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네, 뭐가 있었나요? 김강현 선수 플롭에서도 스크요. 하여튼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나 마세요. 싸우면 강퇴시켜 버릴 거예요. 아니면 채팅창을 올려버릴까? 하여튼 SK는 선발 로테이션이 김강현 선수, 켈리 선수, 박종훈 선수, 문승원 선수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강해요. 강해요. 그리고 나머지 김강현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을 불펜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문승원 선수가 있어요. 2차전에 켈리하고 바로 붙여버릴 수도 있고요. 3차전에 박종훈 선수하고 붙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승원 선수가 지금 현재 팀 내 9위가 김강현 선수 다음으로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승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스페셜리스트가 살짝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넥센의 안우진 선수가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문승원 선수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붙일지 모르겠지만 붙어서 잘 던진다면 계속 문승원 선수는 그쪽 쓰임새로 좀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술당했어님. 갓세형이라는 사람 코가 대단하다. 욕이잖아, 이씨. 하지 마세요. 코는 별로 안 좋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산체스 선수 얘기 많이 하는데, 산체스 선수 지금 컨디션 되게 좋다는데요. 한번 믿어볼까요, 우리? 진짜 좋대요. 제가 여러 루트에서 취재를 하고, 여러 루트에서 이 얘기를 듣는데, 산체스 좋답니다. 다들 안 믿어.
그러면 선발을 비교해 보면 어느 넥센은 지금 어때요? 넥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발에서는 올 시즌 뭐 괜찮았어요. 넥센도 올 시즌 사실 평균 자책점 1위를 찍은 팀이 SK잖아요. 선발로는. 그렇죠? 근데 넥센이 2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외국인 투수가 한 명 교체됐음에도 2위를 달리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괜찮고 일단 제이크 브리검이 작년보다 훨씬 나아진 구위로 올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6이닝, 7이닝은 버텨주잖아요. 1선발 나온 에이스다. 확실한 에이스가 있고요. 또 이제 경험 많은 에릭 해커도 든든하게 팀을 받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 사실 토종 선발진 가운데서는 한현희 선수가 가을 야구에 약간 부진해서 걱정을 사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미디어 데이에서도 얘기를 했죠. 한동민 선동민 선수가 뭐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 미디어 데이에서 장정석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현희는 우리 팀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선수고 올 시즌 11승을 올렸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중간으로 투입을 했다가 실패를 조금 했다 인정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선발로 중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현희 선수가 이제 시즌과 또 이제 포스트 시즌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넥센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승우 선수나 이렇게 좀 깜짝 선발로 나올 또 선수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커가 1선발로 나올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장정석 감독이 데이터를 좀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해커 선수가 올 시즌 SK전에 좀 부진했거든요. 한번 1승 1패인데 한 번은 4.1이닝 7실점했고 한 번은 5.1이닝 2실점했는데 그렇게 압도적인 피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게 아마 해커 선수를 좀 1선발로 내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발 무게에서는 확실히 SK 쪽이 좀 SK 위죠. 일단 1대0 들어갑니다. 1대0. 불펜 얘기 한번 들어가 보죠. 불펜. 불펜 쪽이 둘 다 약하잖아요. 네. 누가 조금 더 낫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정규 시즌만 두고 보면은 넥센이 최하위였거든요. 5.67로 리그 최하위였는데 그래서 이제 선발 요원인 한현희 선수를 중간 개투로 넣으려고도 했었는데 이제 큰 성과를 보지 못한 거였죠. 근데 넥센은 화수분이잖아요. 그 미들맨으로 거듭나고 있는 안우진 선수의 활약을 보면은 언제 어떤 선수가 미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준 플레이오프에서 안우진 선수의 활약은 너무나 대단했잖아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카드였죠. 2경기에 나와서 9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 시속이 154km까지 찍혔어요. 또 23일 하나전에서는 그냥 두 번째 투수로 나와서 끝까지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안우진 선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넥센 1차 지명으로 영입했죠. 그렇죠. 6억 원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줬던 자원이에요. 다만 학창시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저는 그걸 더 높게 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서 KBO 리그에는 조금 늦게 데뷔를 하게 됐어요. 사실 그리고 정규 시즌 성적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20경기에서 2승 4패 1홀드 평균 자책점 7.19로 썩 좋지 않았는데 가을에 이 안우진의 선수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기사를 봤는데 2007년 김강현 선수만큼 대단하지 않느냐. 김강현 선수는 좀 더 큰 무대였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좀 센세이션하긴 했어요. 그럼 이 선수의 활약으로 사실 이복은, 김상수, 오주원 등의 필승조들을 엄청 아낄 수 있었어요. 넥센은 4차전에서도 안우진 사실 선발로도 나갈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친 선수가 있다는 게 넥센 좀 든든한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우진 선수는 가장 큰 장점이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에요. 웬만하면 초구에 스트레이트를 넣고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 타자들하고 먼저 스트라이크를 넣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타자들하고 승부해서 풀어가기가 엄청 쉬워요. 그렇습니다. 야, 김강현이 좀 비교했다고 지금 화났어. 제가 비교한 게 아니라 그런 기사가 있었다. 모습이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한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이 문제는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요. 심각하죠. 사실 준 플레이오프 때 기자단 투표 분위기가 요 요소가 좀 많이 가미가 됐던 것 같아요. 임병욱 선수가 그때
이 7회, 8회 이걸 치지 못했어도 임병욱 선수가 좀 유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기록상으로는 안우진이라는 어떤 예상치 못한 스타가 나와서 이걸 끌고 간 거는 맞거든요. 넥센 쪽으로. 근데 기자단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SK 불펜 쪽은 그러니까 어떤가요? 솔트커피님 기자들의 해설들이 겁나 저기를 말하는 거죠, 안우진 선수. 그러지 않을까요? 않을 텐데 그렇지 않은 기자들이 더 많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차피 근데 스타는 써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잘한 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 네, 잘한 건 잘했는데 하여튼 안우진 선수는 변수가 될 요소가 충분하죠. 안우진 선수. 그러니까 저는 이번 플레이오프 때 키포인트는 안우진 선수. 그러니까 선발 투수 다음에 붙는 투수들. 아까 저는 문승원 선수도 얘기했지만 산체스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산체스 선수를 너무 싫어하시니까 문승원 선수를 예를 들면 이렇게 선발 뒤에 바로 붙는 투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두 팀 다 지금 불펜이 그리고 마무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중반까지 잘 분위기를 끌어가 주느냐. 여기에 SK하고 넥센하고 SK의 플레이오프 싸움이 걸려 있다고 좀 봅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박희수 선수, 최백용 선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두 선수의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였나? 엊그제 한 3일 전, 2, 3일 전에 SK 갔을 때 이제 박희수 선수를 이렇게 봤는데 뭔가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체념한 듯이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본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엔트리에 좀 들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9위가 그만큼 안 올라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간 것 같고요. 김태현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김태현 선수가 모르겠어요. 저는 결국에는 신재영 선수를 마무리 쓸 것 같은데 김태현 선수도 가능성이 있는데 신재영으로 좀 갈 것 같은데 그 앞에 조합을 좀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심 포인트인데 아마 정규 시즌하고 크게 변하지는 없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타격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타격은 SK가 위죠. 타격이요? 타격이요? SK가 위 아닌가요? 제 장타라고만 하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타격이요? 타격이요? 잠깐만요. 스포츠 코세형님. 이거 하지마. 스포츠 야세형으로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KSI10919님. 스포츠 야세형. 코세형 나 싫어해요. 킹세형. 011910님. 좋아요. 야세형. 정경배 빼. 정경배 왜 빼? 야세형 안 주는 거라고 했나? 그냥 정세형 기자로. 그냥 스포츠 정세형으로 대세형. 나도 빗세형 좀 해줘요. 소세형 하지 말고. 야세형 좋은 거라고? 난 모르겠어. 이분들 말투는 어느. 야자라의 세형. 좋아요. 야세형 좋은 거예요. 문학동 부인님. 가스형. 자, 타격이 왜 좋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짜임새 부분에서 넥슨이 조금 더 앞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시즌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록만 봤을 때 타율이 뭐 고만고만하긴 하지만 넥센은 5위였고 SK는 7위였습니다. 하위권인 거죠. 넥센은 중위권. 진짜? 진짜? 득점권 타율 같은 것도 넥센은 4위, 대타 성공률도 2위였어요. 참고로 SK는 득점권 타율 6위, 대타 성공률 7위. 뭐 2루타나 3루타 이런 거에서도 당연히 앞서고요. 다만 여러분 반박해 주세요. 장타율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와일드 카드부터 준 플레이오프까지 5경기를 치르면서 경기 감각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는 게 아무래도 큰 강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넥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이잖아요. 이게 점점 활기를 띄우는 게 보여요. 이게 하면 되는구나. 또 젊은 팀일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이렇게 좀 신이 나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또 넥센이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까 세리머니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정우 선수가 좀 빠진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말씀하세요. 너 코에진 됐다? 이 코에진이 뭐예요? 코세형하고 똑같은 거야. 그건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하지마. 여기자진님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도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러고요. 하지만 뭐 약간 넥센 같은 경우에서도 네. 좀 이제 극복해야 될 아니면 좀 빨리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심 타선일 거예요. 이게 이제 가을 야구에 들어가면서 제리 샌즈도 그렇지만 박병호 선수의 침묵이 살짝 길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제대로 분위기를 탄 임병호 선수의 한 방 이렇게 좀 호쾌하게 볼 수는 있었지만 중요한 경기일수록 그래도 베테랑의 활약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박병호 선수가 좀 빨리 깨어나기를 좀 바라는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박병호 선수가 몰아치기에 또 능하니까 한번 감을 잡으면 또다시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듣다 보니까 넥센도 강하네. 근데 올해 상대 맞대결 아까 타율 지표를 얘기했잖아요. 네. 맞대결 타율 지표는 SK가 높을걸요? 근데 왜 상대 전적은 넥센이 더 높을까요?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좀 뒤에 얘기할 그의 요소 비교해서 나오는데, 네. 저는 모르겠어요. 뭐, 낫다, 안 낫다를 떠나갖고, 넥센은 한동민 공포증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한동민 선수가 한 경기 4개 홈런이었나요? 그 올해 기록을 했고 그 점은 좀 그런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SK 그 그 방송에 W 라디오 출연해서 제가 꼽은 경기가 있거든요. 가장 인상적인 그 꼬마애가 울었던 경기. 정확하게 기억. 그게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상대가 넥센이었어요. 7점 차를 뒤집은 11대 4에서 그게 넥센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공포가 될 수 있죠. 기다리는, 그러니까 조금 리그다 하고 있어도 불펜이 약하니까 그쵸. 경기 후반에는 우리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 뒤집힐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투수들을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맞아요. 또 2차전이 인천에서 나오니까. 왜 일로 와? 일로 SK 편 들어? 갑자기? 아니, 그 점은 되게 SK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상린이 시구한다 그랬죠. 그게 정규 시즌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맞았대요. 그래서 내일 시구를 하게 된 겁니다. 상린이. 승리 요정. 그리고 정 기자님 너무 스크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요. 어쩔 수 없죠. 제 SK 담당인데. 가스형.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가스형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한동민 선수에 대한 SK 투수들의 공포증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 몇몇 해설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넥센 투수들이 가장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그 해설위원들하고 통화하면서 한동민 선수 이름이 꼭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SK 타선이 좀 더 좀 빛이 나려면 결국 최정 선수의 활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최정 선수가 뭐 다 아시다시피 정규리그 규정태석을 태운 타자중 중에 타율이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최정 선수하고 이제 저번 훈련 때 한번 슬쩍 얘기를 해봤는데, 요번에는 뭔가 FA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러네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눈빛이 번뜩여요. 그래서 한 번 더 속아봅시다. 최정 선수한테는. 그렇습니다. 김동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심타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생각 계속 하고 이러면 김동엽 선수가 고전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무심으로, 아무 구애 없이 한번 휘둘러줬으면 하는, 이렇게, 바람입니다. 제가 SK 담당이기 때문에 SK 편을 좀 들고 있는 거고, 이진 기자가 넥센 담당이었기 때문에 지금 넥센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정경백 코치 없었으면 어떡하려고 이 사람들이 진짜. 정경백 코치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시즌 마치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다면 그 외의 요소 중에 좀 비교할 거리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결국 실책이죠. 그러니까 내가 SK 담당이지만 SK의 최대의 약점은 실책이에요. 지금 올 시즌에 SK가 최다 실책 2위죠. 2위인데 네. 키스톤 콤비에서 나왔던 실책이 48개예요. 그럴 거예요. 참 중앙 라인에서 이 실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유격수가 28개의 실책을 해서 리그 전체 꼴찌. 이루수는 또 20개 실책을 해서 리그 8위. 그러니까 키스톤 싸움에서는 확실히 좀 쉽죠. 성현이 때문이다. 성현이 빼. 창평이네. 창평이 지금 못 나오고. 그렇습니다. SK는 지금 변수가 이 내야 실책. 여기가 가장 좀 클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3년 전에도 넥센하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대등한 승부를 하다가 연장까지 김성현 선수가 이거를 좀 결과적으로 못 잡아냈죠. 그러면서 넥센이 올라갔는데 김성현 선수가 좀 그런 악몽을 좀 빨리 떨쳐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키스톤 콤비에서는 넥센이 어떻게 보면 넥센 키스톤 콤비가 두산보다 더 좋아요. 올 시즌 그 실책을 보면 숏에서 17개, 2루에서 14개인데 이게 두산보다 더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의 싸움, 수비 싸움에서는 관점은 그쪽이 있다. 아무래도 올해 정규 시즌에서 뭐 타율도 맞대결, 타율도 높고 평균자책점도 낮거든요. 더 낮아요. 근데 좀 뒤집힌 경기가 많아요. 9승 7패잖아요. 넥슨이 9승을 한 게 아무래도 이런 디테일한 요소 부분이 좀 있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3점 차 이내에서 승부가 SK는 3승밖에 못 됐는데 넥센이 5승을 따냈어요. 이런 부분은 결국 실책 이런 요소,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좀 주춤하는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김강현 선수가 좀 많이 분위기를 다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아니 저도 수비력에 대해서 그 외 요소로 꼽았었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구구절절 오라서 구구절절 오랐어? 네, 뭐 수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 유격수만 비교를 했을 때 김하성 선수가 보여주는 뭐 타격도 타격이지만 수비에서 벌써 뭐 포스트 시즌에서도 명품 수비 몇 번 보여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넥센이 우위에 확실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건이 유격수가 답이다. 박정권 선수.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 다녀왔는데 천하무적 다녀왔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천하무적 다녀왔어요. 그 박정권 선수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은 안 해요. 그 영상까지 찍어 왔는데 조금 이따 공개를 해주실 건가요? 아니 그 고기 굽는 것만 한번 했는데 잠깐만요. 아니에요. 이거 뭐 여러분 보여준다고 내가 뭔 부귀영화를 얻자고. 박정권 선수. 박정권 선수도 있었어요. 박정권 선수, 박정배 선수, 최병용 선수 이렇게 셋이서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박정권 선수가 그렇게 살갑게 나를 반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속상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 한번 기회가 되면 갔다 온 거. 합성을 안 했고요. 최병영 선수가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따라오냐고. 우리도 밥 좀 먹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건이 반성해. 정건이 빼. 하지만 고기를 좀 많이 줬습니다. 이거 김영란법에 걸릴 정도로 주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SK 넥센. 뭐 항상 포스트 시즌 하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미친 선수가 나와야 이길 수 있다.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사실 기대했던 선수가 활약하는 거는 약간 계산에 서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깜짝 활약을 해준다면은 이게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니까. 왜 앞에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까는 거예요 지금? 넥센이 그만큼 조금은 유리하다. 조금은 분위기도 있고 경기력도 있고. 왜냐면은 사실 지금 이번 시즌에 넥센에 미친 선수라고 하면 임병훈 선수나 안우진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미친 활약을 하는 거를 다른 선수들도 봤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자극이 저는 됐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5경기나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저하를 조금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쉬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적절하게 쉼과 이 실전 감각이 좀 고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넥센은 일단 한 방을 막으면 어쨌든 조금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은 해봅니다. 저는 내일 김강현 선수가 모든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에이스가 있는 팀들의 장점은 그 경기를 잡고 간다. 를 잡고 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작년에 한국 시리즈 2차전 보면 김강현 선수가 전날 두산 타선이 그렇게
양현종 선수? 양현종 선수가 네. 그렇게 두산 타선이 터졌는데 그냥 아예 척추뼈를 꺾어버렸잖아요. 더 이상 뭐 제기불능. 뭔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러니까 토종 에이스 투수를 가진 힘이 그만큼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SK가 내일 김강현 선수가 호투해서 상대 타선을 완전히 무기력화 시킨다면 그러면 그 분위기는 확실하게 SK 쪽으로 넘어와서 저는 3대 0까지도 가능할 텐데 내일 그런데? 김강현 선수가 조금 흔들리거나 네. 좀 변수가 많이 안 좋은 쪽으로 변수가 이어진다면 이번 시리즈는 최소 5차전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서로 좀 박빙의 전력이긴 해요. 그렇죠. 좀 박빙의 그래서 전력이에요. 그래서 내일 김강현 선수가 진짜 상대 기세를 확실하게 꺾어버리면 3빵.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차전까지 가서 SK가 이긴다. SK가 이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김강현 선수가 그만큼 저 만나봤는데 각오가 대단해요. 네, 한번 너네 한번 덤벼봐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한번 덤벼보죠. 네, 이해 안 가도 돼요. 제 생각이니까요. 네. 네, 개인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네, 넥센 경기력이 좋아요. 네, 사실 준 플레이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바빕신의 가오가 그렇습니다. 등급표. SK 경기 보면 넥센 경기력이 좋은 거지. 근데 넥센 경기력이 저는 안 좋았다고 봐요. 준 플레이오프는. 맞아요. 네, 하나가 가는 경기가 많았으니까.